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 사이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를 하게 되었는데 경기 인식이 크게 후퇴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올해 산업에 있어서 경기 흐름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들을 함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의 주요 경기 전망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번 연도에 있어서 경기를 참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장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네. 경제 성장을 지금 레인지로 네. 2.6, 2.7을 냈잖아요. 맞아요. 14년 만의 일입니다. 네. 그때도 그때는 뭘 했냐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해서 네. 이거 어떻게 튈지를 몰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레인지로 딱 났는데 네. 대개는 이제 숫자로 놓죠. 네. 근데 지금 사실 뭐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줬어요. 저희들 네. 왜? 2.3%. 왜 그러죠?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네. 중요한 이 상황들이 사실 1월 달에 가득 차 있어요. 이슈가 많죠. 네, 지금 뭐 미중 뭐 무역 협정뿐만 네. 아니라 금리 인상에 관한 거, 그다음에 FOMC, BOJ 뭐 다 1월 달에 모였고요. 1월 14일이면 네. 브렉시트가 영국 의회에서 네. 이제 의결을 가야 돼요. 또 네. 그게 안 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죠. 1월을 잘 보내야 네. 올해가 아주 편안하다. 그런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첫 단추를 좀 잘 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업 이슈와 여러 가지 기업에 있어서 2019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기업이라는 네. 게 항상 네. 인사를 통해서 네. 자기네들의 이 전망들을 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각 재계 이제 총수들이 네네. 신년사들을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는 네. 항상 LG 트윈타워에서 이제 얘기를 신년사를 했는데 네. 올해는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메시지예요. 네, 그렇죠. 자, 앞으로 LG는 이제 엔지니어 중심으로 그다음에 움직이겠다. 4차 산업의 기술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LG는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새로운 LG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나오고요. 네. 또 그런 어떤 형식에 따라서 또 이런 또 다른 메시지를 보고. 아니 김정은이 신년사도 보면은 네네. 연출은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뭐 소파에 앉아서 하는데 네네. 유화적인 제스처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삼성부터 따져보면 네. 삼성이 굉장히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서 네. 이제 나왔는데 사실 2018년도에 네. 인사를 굉장히 강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젊은 피들을 수혈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의 성과에 따라서 지금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큰 소용돌이가 했던 건 2018년도. 그럼 2019년도에는 뭘 하겠다? 네. 성과를 열매를 거두겠다는 인사의 내용이 납니다. 많은 지금 언론에서 너무 올해가 뭐 불확실하니까 맞아요. 이거를 안정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각 회사들을 보면요. 작년도에 많은 그런 내용의 인사들이 벌써 네. 포함이 됐었어요. 그것이 이제 성과주의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만 삼성은 작년에 굉장히 큰 물결을 탔고요. 거기서 성과를 낸 사람이 이번에 뭐 과실을 따먹은 그런 상태로 됐고요. 삼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할 게 반도체. 그렇죠. 과연 잘 될 것이냐? 네. 잘 많은 될 분들이.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자, 네. 1번 중국이 쫓아온다. 아유, 걱정될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왜죠?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 6년 내지 7년의 이 간극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6년 내지 7년 반도체에서는요. 그러면 생산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때문에 뭐 중국이 지금 180조를 지금 넣어서 쫓아온다 그러는데 네. 이건 뭐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1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최근에 QLC라고 낸드 네. 플래시에서 굉장히 네. 획기적인 기술을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3비트를 했던 걸 4비트로 하면서 네. 이것을 가격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부분. 네. 그래서 뭐 분명히 이제 반도체라는 게는 수요가 계절적인 영향이 많습니다만은 네. 항상 반도체는 이 하반기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네. 그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이 반도체 이슈가 계속해서 우려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네. 기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기후고요. 그다음에 왜 기후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드시면 확신이 가실 거예요. 뭐죠? 메모리 시장은 네. 생산하는 회사가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정도의 회사가 생산의 90%를 넘게 한다면요. 네. 서로 간의 생산량과 가격들이 굉장히 뭐 담합은 아니지만 서로 알게 되고요. 네. 위험 없이 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올라오면 올라가는 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네. 이제 뭐 뒤쫓아온 아까 이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만은 네, 예, 180조 10년간 넣는 거지 내년 한 해에 넣는 건 아니거든요. 6년 내지 7년의 초격차 극복하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시 한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편합니다. 우리 저 아시아 경제를 네. 보시는 시청자들은 편하게 하셔야지 네. 올해 네. 편하게 이 우리 방송 들으셔야지 네, 네. 이 복이 옵니다. 복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예, 이 여러분 복은 하여튼 제가 이 네. 아시아 경제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사 단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면은 올해 한 해 계획이나 트렌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업별로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네. 지금 네. 이 업계에서 눈여겨보는 거는 네. 뉴 LG. 뉴 LG가 이제 새로운 회장이 들어왔고 네. 사실 이제 1995년대 구본무 회장이 들어왔을 때 LG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네. 굉장히 2005 LG 대 이 전략을 짜면서 300조 회사를 만드는 거를 발표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딱 그때 모습이 지금 LG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구광모 신임 회장이 어떤 식으로 LG를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 엔지니어링 회사로 다시 재편할 것이냐,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올해 신년사에 분명히 나올 테니까 뭐 다른 회사의 이제 회장들은 이 덕담들이 많겠습니다만은 네. LG에서는 계획이 많을 신년사가 나올 테니 요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네요. 예, 보고 그 행간들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열을 어떻게 재정비하느냐. 그다음에 LG가 좀 순혈주의가 많아요. 다른 데서 아는데 많이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관전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SK로 넘어가면 네. SK는 사실 굉장히 이제 최태원 회장이 권토중례하느라고 네, 또 네. 좀 갔다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딥 체인지 회사에 하여튼 진짜 아주 깊숙한 곳에부터 혁신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하여튼 뭐 우리가 눈여겨보는 제도 변화들이 좀 있어요. 정년이 폐지가 됐습니다. SK는. 왜 그러죠? 기술자들이 60세라고 나가서는 안 된다. 기술은 더 뭐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SK에서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상대평가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력으로 나와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SOC의 그런 확대를 해서 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 그다음에 거기 이천 여기를 합쳐서 거기를 클러스터로 만드는데 120조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 SK 자체도 이제는 어떻게 큰 도약을 가는 아주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나오는 건 모빌리티 SK, 그래서 네. SK 이노베이션, 네. 그다음에 SK 텔레콤, SK 반도체를 하이닉스를 합쳐서 모빌리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SK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네. SK 최태원 회장은 어디 가기 좋아하냐면요. 1월 달에 라스베가스 CES를 가요. 맞아요. 전자 2019, 전자상 네, 맞아요. 거기서 한 말씀 하실 거거든요. 그걸 보면 그거를 좀 SK는 봐야 된다. 되겠다. 예. 그걸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스베가스의 그 CES 쇼가요, 사실 맞아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라스베가스 모토쇼라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거기는 전자제품 파는 데인데 네네. 2011년부터 뭐 자동차 완성업체가 와서 많이 오더라고요. 네. 와서 그냥 자기네 이 프로모션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 올 이 소위 말하는 네. 이 기술의 변화는 거기서 오고 그
기술에 대응해서 SK는 SK 모빌리티를 이노베이션 한다. 뭐 이게 자기네들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분식회계 이슈도 많았고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네. 풀어야 될 네. 이 사건들이 좀 있죠. 많죠. 그 3월에 있죠. 그게. 네, 3월에도 네. 있고 이제 네. 대법원 판결도 있고 네. 일단 총수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사실 또 이 뭐 은산분리, 금산분리 따라서 지금 삼성물산이 이제 전자의 그런 주식을 뭐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올해는 조금 내부 정비, 내부 수리 중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네. 삼성에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네. 2019년보다는 2020년이 더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올해가 이제 뭐 2.5% 뭐 2.9% 뭐 이런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미국 경제가요. 네. 내년에는 1.9% 1%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화되는 굉장히 경제를 안전해요. 우리가 뭐 맞이할 수 있는 게 2020년이기 때문에 2019년도 삼성은 분명히 체력을 어떻게 비축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방점을 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부 정리.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삼성보다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대차가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부침을 좀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동안에 뭐 광주형 일자리 난항이나 사중고, 뭐 정의신호 여러 가지 체계 분석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악조건을 탈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지금 뭐 근간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뭐 선대에 도우셨던 그런 이 구체제를 지금 이제 좀 이 넘어가면서 자기의 현대차 따라서 지금 수소차를 굉장히 다시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현대 자동차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네. 그런 설립 등으로 다시 이제 전기를 맞았기 때문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 그다음에 구광모, 이재용 등 3세대, 4세대 경영진이 네. 벌이는 이 전쟁터에 지금 네. 사실 또 한 기수로서 자기 실력을 나타내는 그 오롯이 자기의 성과만이 될 수 있는 2019년도라고 생각하고 아마 거기도 내부 수리 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2019년도에 내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야 앞으로의 좀 행보를 기대해 볼 그렇습니다.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네네.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총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인 만큼 시장을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올해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모든 네. 올해의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은 네. 상반기에 다 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브렉시트의 결의안 네. 3월 달 그다음에 FOMC의 그런 이 얼만큼 금리를 올릴 것인가 네. 미중 무역 전쟁 모든 것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사이에. 이제 나옵니다. 네. 따라서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서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참 상반기에 그랬잖아요. 3천 간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거 다 떨어져서 맞아요. 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에 나와 있는 이벤트들이 중요한 네. 게 많거든요. 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세계 경제가 소화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되고 사실 뭐 이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결국 이게 굉장히 좋은 수매의 타이밍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이 뭐 전국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눈과 귀를 열어놓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시아 경제 TV를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2019년도 때 어떠한 자세로 좀 임하면 좋을지 한마디 간략하게 좀 조언해 네. 주시죠. 2019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정정당당하게 이런 위기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주머니가 든든해지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복주머니 가득 채워주는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